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자식이 장가를 가서 손녀까지 볼 나이가 된 이제 곧 환갑인 여성이에요. 이곳에 나오는 사연들을 종종 보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친정 사는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어요. 빨리 독립을 하여 내 입이라도 덜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성실하고 잘생긴 외모가 어찌나 끌리던지 저흰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저를 대차게 반대하였죠. 동생들만 주렁주렁 딸린 집구석이 뭐가 좋다고 장가를 간다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미인은 착하고 성실해요. 요즘에 이런 여자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 나중에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할 게 뻔하니까. 전 미희랑 결혼할 거예요. 이미 약속까지 다 했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내 말을 어길 수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회식이 있으니까 전 포기하세요. 제 고집 못 꺾으니까요. 장남인 남편은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에도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며칠 굽기까지 끊었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부탁을 기어이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도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것이 저희 친정엄마 마음속에 대못처럼 박혔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와요.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하지만 기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한복 꼬라지 하고는 어디 추워 입은 거 마냥 꼴 보기 싫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모님 듣겠어요. 들으라지. 지가 들으면 어쩔 거야. 지금 이거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니까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 보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돈 편을 들려고 해. 편이 어딨나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지. 사돈은 참 좋겠수다. 기껏 기른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사돈 편만 들어서요. 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큰사위한테 잘할게요. 전 그저 애들이 잘 살길 바라니까요. 아무런 걱정 마세요. 미리 단돌이 치는 거지만 뭐 돈이 필요하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 아들 등골 뺄 생각 마요.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돈짜리임에도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엄마는 오롯이 제 결혼 생활 위해서 참으셔야 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동생에게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불효자식이 된 것만 같았죠. 그럼에도 저흰 결혼을 했고 그날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뾰족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그때 마음속에 피멍이 한가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남편이 늘 제 편이었죠. 된장국인지 찌개인지도 모르는 거 끓여와서는 먹으라는 거냐? 하여간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멍청하지. 국을 끓였는데 입에 안 맞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입은 주둥인가 보다. 맛이라고 없어가지고. 왜요? 맛있기만 한데. 여보, 잘했어. 잘 먹을게. 아침 일찍 힘들었을 텐데. 얼씨구, 푹 치고 장구치고 아주 다 한다. 이 사람도 아침에 일 나가야 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시키지 마세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부모 자식 간이고 뭐고 안 보인다는데. 여보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네가 아주 조종을 잘했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뭘 그렇게 아침부터. 네가 아주 변해도 단단히 변했구나. 내 아들 맞나 싶어. 아
속상해. 늘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성을 오가며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를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한다고 하는데도 그저 제 자체가 싫으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인지 어머니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불러다가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늘 쌀쌀맞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하신 소리를 듣고 내가 잘해도 여기선 끝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너 당분간 애 가질 생각 마라. 우리 촬영이 지금 중요한 회사 업무 중이고 우리 집도 네 입 하나 늘었는데 네가 쉬면 되겠어? 악착같이 일하면서 보태. 네, 근데 철영씨가 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 형편에 애를 낳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낳게 되면 낳으려고요. 저도 빨리 철영씨 닮은 아기 하나 낳고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잔뜩 표정을 구긴 채로 말을 이어가셨고 그 말은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이었답니다. 우리의 아이 문제까지 관여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어려운 형편에 아이까지 낳으면 더 어려워질 테니 걱정되셔서 하는 소리겠지 하고 애써 저를 다독였죠. 그렇지만 어머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새언니한테 왜 임신하지 말라고 해? 오빠라면 끔찍하면서. 오히려 오빠 자식 보고 싶어 했잖아. 쟤한테서 우리 아들 씨가 나오는 거 싫다. 대충 살다가 이혼시키면 그만이야.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뭐가 모자라서 저런 계약직이랑 결혼을 해? 엄마는 그래도 결혼했는데 언니한테 너무한다. 내가 이래서 시집을 안 간다니까? 시어머니 무서워서. 뒤처져도 한참 뒤처지지. 아휴. 공무원인 아들에게 저 같은 며느리는 당치도 않다며 시누이에게 속말을 하던 시어머니가 너무 충격적이었답니다.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이유가 다 무슨 소용일까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저자세였지만 이젠 달라지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또 국인지 찌개인지 모를 것 끓였냐? 어쩜 너는 이렇게 간을 못 봐. 제 입맛엔 딱인데요. 드시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님 그렇게 못 드시겠으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되겠죠. 처음 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하고 심장이 얼마나 콩닥거리던지. 시어머님은 본인도 어이가 없는 듯 저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지만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저 역시 이제 눈치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미안해. 아까는 놀랐지. 나도 사람인지라 어머님 참기가 힘드네. 아냐,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괜찮아. 그래도 당신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 괜찮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은 언제나 제 편임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면역이 생겼는지 참고 사라지는 나날들이 되었어요. 살아가는 세월이 1년 1년 될수록 저 역시 살아가는 본능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전 임신을 하였고 시동생도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전 결혼해서 2년 만에 가진 소중한 아이였지만 시동생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님께도 새로운 며느리가 생겼지만 손주도 둘이나 생기게 되었어요. 아우, 넌 뭐 한다고 이런 걸 사오니? 몸도 무거운 애가. 얘 큰애야, 과일 내와라. 어머님도 결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인사는 해야죠. 저희 엄마가
이 정도는 준비해가는 거라고 하셔서요. 역시 배운 집이라 달라도 정말 다르다. 어머님은 눈에 띄게 동서를 참 예뻐하였어요. 동선의 부모님이 교사인 것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제가 봐도 싹싹하고 예쁜 동서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때부터 조금 잠잠하던 시집살이를 다시 이어나가셨어요. 에휴, 너 보니까 또 우리 큰애가 안타깝고 그런다. 너 같은 애를 만났어야 했는데 하필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왜요? 형님 주방일도 잘하고 좋은데요? 저 정도 되기까지 내가 가르친 거야. 아, 맞다. 넌 아기 가진 몸이니 꼭 조심하거라. 주방에서 다가상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님은 동서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실감과 무력감을 주셨고 그 얘기를 듣던 동서 또한 웃음으로 킥킥대며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주었답니다. 어머니 시집살이는 나름 잘 견뎠다고 생각했지만 임신을 한 몸이라 그런지 호르몬 때문에 더욱더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깍듯하던 동서 또한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더불어 동서의 시집살이까지 더해졌죠. 너만 하는 임신 아니니까 유난 떨지 말아라, 어? 그러길래 내가 일 좀 더 하다가 임신하라고 했지. 꼭 내 말을 안 듣고는 힘든 티를 내니? 어머님, 저 조상기가 있어서 누워있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네 동서도 그렇단다. 네가 이럴 때 동서 수발 좀 들면 좀 좋아? 저도 임신 중인데 어쩜 그러세요. 너랑 쟤랑 같니? 겨우 고졸의 계약직 시청 직원이랑 국민학교 교감 딸이랑 같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이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참다 못한 저도 시어머니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고 그렇게 출혈로 인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아이와 저는 무사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이 또한 제 성격 문제라며 탓을 하였어요.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던 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지. 그러니 애도 빨리 나오지. 너 우리 장손한테 문제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 사람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너 우리 장남 맞냐? 내 잘못이야? 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데 나한테 악다구니 쓰다가 저 지경 된 거라고. 엄마가 오죽하셨어야죠. 그만하세요. 병실에서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서로 안갚음만 깊어갈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본격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동선에 또한 결혼을 마쳤고 시동생의 직장 위치로 인해 시댁과 조금 가까운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희는 동선에와도 부대끼며 살아가야 했죠. 그리고 결혼 후 동서도 머지않아 예쁜 딸을 낳았고 딸을 낳아서인지 동서는 둘째를 꼭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는 미워하시지만 그래도 제 아들은 끔찍이 예뻐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던 시집살이였죠. 저랑 이 사이에서 아들 하나만 나온다면 어머님 더할 나위 없으시겠죠? 그럼 당연하지. 네 머리 닮으면 얼마나 똑똑하겠니?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잖아. 아들 하나만 낳아봐. 그러게요.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우리 집 장소는 어째? 은근 어머님과 제 사이를 더욱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동서를 볼 때마다 기가 차고 유치했지만 그저 본인이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괜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재산 문제가 있을까봐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집에 방문할 때마다 늘 어머님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어머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으며 저와는 더욱더 비교되게 행동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 따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비난할 자격은 없지만 가끔 유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와 제 관계는 풀어질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동서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와중에 더욱더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장모님 허리 수술비라고 하면 내가 당장 해드려야지. 뭘 고민하고 있어? 아니야, 여윳돈 있어서 이걸로 할게. 됐어. 나도 있으니까 괜찮아. 밭일을 많이 한 친정엄마의 오랜 디스크 문제로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장녀인 제가 수술비를 부담하게 되었답니다. 형제들이 많아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이 있는 제가 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이 부분을 알고 본인이 내겠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해도 괜찮았어요. 당신 마음만 받을게. 너무 고마워. 나도 아들인데 장모님한테 해드린 게 너무 없잖아. 근데 그 순간 저희 이야기를 엿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셨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니네 친정엄마 병원비를 낸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요, 오해세요. 제 돈으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네 돈이 어딨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입고 했으면 네 돈이 다 우리 거지.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발언에 또다시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날 길길이 날뛰며 절대적으로 친정엄마 수술비를 부담해주지 말라는 소리를 하였답니다. 너무 서글프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원체도 정없는 양반이니 말에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가 되었고 동서가 어김없이 집에 놀러와 시어머니의 이런저런 말벗이 되어 주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제 속을 긁었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친정오빠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얘는 뭘 감사야.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 부도는 막았다니? 어쩌다 그런 똑똑한 양반이 그 지경이 되셨어. 그러게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급한 불은 껐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님은 동서의 친정 오빠의 회사 부도까지 막아주며 동서를 신경 써주셨고 저희 엄마가 아파서 수술할 때는 제 돈조차 못 들어가게 막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무시하자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해도 그날은 정말 참지 못하겠었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쩜 그러세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형님,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어머님이 본데 없이 자라. 그런 말을 하셨는데 딱이네요. 동서는 입 다물어. 어머,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입을 다물라니. 이건 지금 어머님이랑 내 문제거든? 그러니까 빠져줬으면 좋겠어. 얘가 왜 빠지냐? 빠지려면 너나 빠져. 나 지금 얘랑 얘기 중이었던 거 모르니?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말이나 툭툭 끊고. 막말로 내가 내 돈으로 도와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 친정엔 그렇게 야박하시면서 어떻게 같은 며느리인데 늘 동서만 두둔하시면서 감싸세요? 너랑 얘랑 비교할 건덕지나 되니? 시어머님은 동서와 전 애초에 집안 차이부터 난다며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하였고 그런 동서 또한 옆에서 거들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쯤 되니 이 집구석이 정말 진절머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막말로 형님이 이 집 아들 하나 낳은 것 빼고는 뭐가 있어요?
나 여태까지 시집와서 대소사 챙기고 굳은 일까지 다 도맡아 했어. 그 정도는 하셔야죠. 빈 몸뚱이로 들어와서는 그 정도도 안 해요? 동서, 말 다 했어? 쟤는 주제 파악을 해도 너무 못한다니까. 지주제에 아직도 본인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걸 몰라. 그렇군요. 전 그냥 존재 자체가 어머님 신기에 거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래. 배운 거 없이 우리 아들 꿰차서는 말이 많아. 더 이상 상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였어요. 제가 너무 못됐는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남편 또한 저를 참 많이도 위로해 주었답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이런 대접받고 살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한들 이미 내 배경이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 내가 못 맞춰서 미안해. 여기까지인 것 같아. 결국 저희는 그날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분가를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의 분가 소식을 듣고는 남편에게 참 많이도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제 꼴은 보기 싫으시면서 아들은 놓고 싶어 하지 않았죠. 쟤 때문에 분가하니? 쟤가 그러제?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이제 저희 식구끼리 나가 살게요. 이 사람이랑도 한동안 안 보시면 어머니도 더 나으실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들이랑 못 사냐? 어? 저한텐 가정이 있잖아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이미 완강히 저희는 분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집도 알아보고 우리 식구끼리만 살아볼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많이도 들떴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엄마께서 긴급 호출을 하셨어요.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서 이사하는데 보태. 너한테 해준 것도 없어서 참 많이도 걸렸는데 이거 써라. 엄마, 이거 뭔데? 됐어. 엄마가 가지고 계셔. 난 아직 일하고 있고 이서방도 있잖아.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그래도 네가 고생 많이 했잖아. 친정 엄마가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으신 돈이었고 그 돈은 놀랍게도 꽤 큰 돈이었어요. 결혼 전 일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한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따로 준비해 주셨다고 했답니다. 엄마에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 진짜 난 괜찮다니까. 이 돈 엄마 쓰세요. 난 젊잖아. 일 더 하면 돼. 공무원 월급이 뭐 얼마나 되니? 너 필요한 데 있을 텐데 그냥 가지고 있어. 고마워요 정말. 이를 어째. 염치불구하고 엄마가 주신 돈을 받았고 전 이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가를 하면 작은 내 가게를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기기에 나섰고 그렇게 전 작은 미시복 가게를 열었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전 가게를 열자마자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아주 살판 났다. 내 아들 꼬셔서 분가 준비하더니 이제 매일 늦게나 들어오고 너 이렇게 살려고 나간다고 한 거지? 내가 네 속을 안 봐도 훤히 알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진심을 얘기한들 어머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관계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고 전 하루빨리 이사갈 날만 기다렸어요. 이제 꽃길만 있을 것 같던 그때 시어머니는 뇌졸중이 오셔서 쓰러지게 되셨고 중환자실을 거쳐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없어져야 네가 좋은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병원에서 계속 밤샘하면서 울었어요. 쇼인 거 다 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며칠 만에 깨어나신 어머님은 깨어나자마자 역시 같은 말을 하였고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미웠고 원망했지만 내심 쓰러졌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던지 눈물부터 나왔거든요. 우리 어머님 큰일 날 뻔했네요. 어머님, 저랑 같이 가세요. 반쪽된 거 봐. 형님, 이제 어머님은 제가 케어할 테니까 볼일 보세요. 재수 씨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어머니 퇴원하니까 오시네요. 어머, 아주버님, 저도 어머니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세요? 그래, 쟤보단 우리 둘째가 했겠지. 같이 가자꾸나. 내가 뇌졸중 온 것도 너 때문이야. 풍가한다 설치지만 않았어도 눈 뜨자마자 제 면상이니 속 터지네 또. 그쵸, 좋은 걸 많이 보셔야 할 텐데 이제 저랑 같이 가세요. 그래, 우리 둘째가 최고다. 저는 역시나 안중에도 없고 동서와 손을 잡고 나가시는데 참 한결같은 어머님 모습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분간 분가를 미뤄두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님을 두고 나가기가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진작에 안 나간다고 했어야지. 하여튼 이럴 걸 그렇게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 어머님 몸 괜찮아지시면 바로 나갈 거니까 제 얼굴 보기 싫으시면 얼른 쾌차하세요. 넌 보기 싫은데 우리 아들은 끼고 살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었답니다. 전 틈틈이 가게 보랴,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랴, 정말 몸이 부서져라 바빴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했어요. 늘 저보고 쓸데기 없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제 힘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살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절 미워하고 싫어하던 시어머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제 의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나름 누그러지시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고부간이 서서히 갈등이 풀려가던 그때였죠. 뭐? 집까지 팔아? 미친 거 아니냐? 어머님, 그게 사실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어떻게든 어머님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쩌다 그런 큰 돈을 날려. 알고 보니 동서는 그동안 집까지 팔아 주식에 매진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날려먹은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예뻐하고 아끼던 둘째 며느리의 몰락 소식에 시어머니도 난처해 하였죠. 제가 어머님 말년에 정말 잘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제 어쩔 거냐? 어머님 가지고 계신 땅 좀 팔아서 어떻게 안 될까요? 너희 부부가 진작에 달라고 해서 다 줬잖아. 진짜 속상해. 어머님이 간간히 동서네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형편까지 된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혔답니다. 하지만 원래도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럼 저희가 여기 들어와 사는 건 어때요? 어차피 형님네는 분가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들어올게요. 뭐? 너희가? 동서, 얘기 중에 미안한데 지금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요. 형님은 빠지세요. 뭐?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데 동서가 일일이 케어할 수나 있겠어? 아이고, 고양이 쥐 생각해주냐? 너보단 얘가 낫겠지. 그러니까요. 형님, 어머님이 형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또다시 두 고부에 힘이 쭉 빠져버렸답니다. 어머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관계 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동서 앞에서 저리 말씀하시는 바람에 역시나 힘이 빠져버렸죠. 그래, 그럼 언제 들어올 수 있어?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잘 모실게요. 아, 맞다. 형님. 그리고 돌이라는 게 원래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시는 거니까 월 100만 원씩 주세요. 동서, 어머님 잘 모실 수 있어? 당연하죠. 형님보다 제가 100배 낫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게 더 편하실 테고요. 그쵸, 어머님? 그래, 너 그렇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동서한테 살림꾼이 생활비 100만 원씩 줘라. 두 고부의 뻔뻔한 발언에 할 말을 잃었고 또다시 시어머님의 억지스러운 모습과 동서의 이기적인 모습에 없던 정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흰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참 미안해. 어머니도 왜 저러시는지. 아니야, 당신도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정말로 당신 식구들 신경 하나도 안 쓸 거야. 그것만 알아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동서에게 만며느리의 도리는 다 해야 할 것 같아 월 100만 원씩 흔쾌히 준다고 하였답니다. 동서는 제가 100만 원씩 준다고 하자 입이 찢어지게 웃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훨 나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잘 모셔. 나보다 잘하겠지. 너 우리 아들 밥 굶기지 마.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희가 나갈 때 제 얼굴도 보지 않으셨답니다. 뭐가 그렇게 저한테 화나는 게 많으신 건지 그때도 의아했지만 이젠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의류 사업에만 매달렸고 오히려 사업이 훨씬 더 잘 되었어요. 제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시어머니와 동서도 들었는지 왜 한 번을 안 놀러 오냐며 동서가 은근슬쩍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기에 그 전화조차도 무시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형님, 장사 되게 잘 되시네요? 내가 사업에 소질이 있더라고.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200씩 주셔야겠는데요? 어머니 저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혼자만 잘 나가면 안 되죠? 동서, 나한테 돈 맡겨놨어? 형님이 모시던 어머님 제가 모셔줬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이게 뭔 소리야? 인간 맞니?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꽃병에 있던 물을 얼굴에 확 부어버렸답니다. 그러자 동서는 허둥지둥 놀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모시는 걸로 돈을 달라니. 참 할 말이 없다. 어머님 옆에 착 붙어서 나 무시하고 업신 여길 때부터 인성은 알아봤지만 이 정도 말종인 줄은 몰랐어. 아픈 노인네 나한테 방치한 당신은 오히려 저한테 어머님을 본인에게 떠맡겼다며 길길이 날뛰고 화내는 동서를 보니 정말 기가 찼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과 살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하소연을 해대기 시작했죠. 내가 그 아픈 노인네 모시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하기 있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게요. 그러니까 200 주세요. 저 요즘 돈 없어서 죽겠어요. 남편도 저 주식 말아먹은 뒤로는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요. 내가 그런 사정을 알아야 해?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이야. 그래봤자 이젠 저한테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필요 없고 전 돈이 필요해요. 동서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어머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생각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한동안 어머님의 재산을 살살 빼먹다 이제 돈이 없으니 저렇게 돌변한 모습도 무서워졌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동서를 참 예뻐하셨는데 동서는 오로지 돈만 보이는구나. 친정 부모님도 대단하시다면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 와서 살만하니 제가 만만한가 보죠? 하긴 어머님도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라서 참 안타깝긴 하다. 그래도 동서의 마음이 진심인 줄 알고 계시던데.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어머님 얘기도 하지 말고 돈 얘기도 하지 마. 그 100만 원을 줬던 것도 동서가 어머님을 잘 모시라고 준 건데.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떠맡겼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도 온전치 않은 어머님인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동서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사람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는 건지 싶었어요. 동선의 친정 잘 산다며 친정에 부탁해보지 그래. 없이 사는 친정 가진 나한테 왜 이럴까? 참 우습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정년퇴직하셔서 도와주실 힘도 안 되세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뭐가 아까우신 건데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던 동서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결국 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음날 시어머니 댁을 찾았고 시어머니 앞에선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알랑방귀를 뀌는 동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형님이 어쩐 일이세요? 절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와봐야지. 네가 내 생각하기는 하니? 내가 아픈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생각해보면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 된 게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방문한 저에게 모진 말을 하셨죠. 역시나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보면 형님 저렇게 가게도 잘 되고 하는 게 아주버님 덕분 아닌가요? 그렇지. 뭐 가게가 잘 된다고 하던데 잘 돼 봤자지. 제 운으론 어림없어. 철영 씨가 외조를 잘해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가 보고 배운 게 없는데 뭘 얼마나 잘한다는 거냐? 둘째처럼 이렇게 싹싹한 애들이 옷가게는 더 잘하겠다. 그러게요. 형님 말고 제가 했으면 더 잘했겠죠. 근데 형님은 이 집에 생활비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나 봐요. 그동안 먹고 입고 여기서 살았으면 당연히 줘야지. 뭐가 아깝다는 거야? 제가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엄청 역정내시더라고요. 동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찰석같이 믿으시더니 저를 더 나무랐어요. 그리고 전 결심을 하고 난 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원하는 100만 원 더 줄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줘야지. 그러게, 진작 어제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꼭 이렇게 어머님한테 얘기하게 하세요? 하여튼 쟤 나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서 주겠니? 너랑은 다른 애야. 그래요. 어머님한텐 저만 못된 며느리고 사랑스러운 둘째 며느리는 아픈 어머님 모시는 안타까운 며느리죠. 근데 이거 먼저 들어보세요. 전 의기양양한 동서와 어머님에게 제가 그동안 동서와 나눴던 대화 녹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했으며 그곳에는 어머님의 욕과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었답니다. 이런 걸 왜 녹음을 하세요? 어머님도 아실 건 아셔야지. 어머님한테 금쪽 같은 며느리가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이제 어머님 돈 떨어지니까 볼장 다 봤다는데 어떠세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형님이 매도하는 거예요. 동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녹음 속에 흘러나오는 동서의 목소리로 인해 부인할 수 없었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본인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동서의 가식임을 알고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돈만 밝히는 동서랑 사람의 배경만 보고 판단하는 어머님 아주 잘 어울려요. 이제 좀 빠져드릴 테니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그럼 이만. 전 그 길로 바로 집을 박차고 나왔고 10년의 묵은 채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동서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녹음 파일들을 제각각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 결과 시누이부터 시동생까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시댁과의 절연을 선언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이제 난 더 이상 뵙지 못할 것 같아. 한동안 아프시고 갈등이 풀리나 싶더니 역시나 아니더라. 더 이상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그렇게 전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시누이는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라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시집살이부터 시작해서 상처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님을 뵙기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집 담보로 주식을 날렸을 때도 시동생이 참아줬지만 이번에 이렇게 어머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는 건 못 참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이제야 속이 풀리세요? 아니, 안 풀려. 내가 왜 풀리겠어? 그냥 동서가 지은 죄 받는 건데. 형님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남 뒤통수 치는 버릇이네요. 동서에 비하면 난 세 발의 피지.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이제 남이잖아. 그래요. 병든 노인네 어디 한번 잘 모셔봐요. 어차피 돈도 다 떨어진 양반. 네, 나도 미련 없으니까. 동서는 이제 돈 없는 시어머니는 미련이 없다며 본인도 이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지만 아마 살면서 동서와 시동생의 트러블은 어마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빠르게 합의 이혼을 하였어요. 하지만 동서네 집에선 동서가 이혼을 하고 오자 본인 집안에 이혼은 없다며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그 상태로 내쫓았다고 하였죠. 그렇게 동서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뿌린 잘못이지만 동서 인생은 그대로 종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딸도 시동생이 양육을 하는 바람에 매일 볼 수 없었고 경력 단절이 된 동서를 어떤 곳에서도 써주진 않았죠. 수중에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동서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재수씨, 아니 이제 재수씨도 아니지. 계속 연락하는 모양이더라고. 다시 합치자고. 참 사람 간사하지. 그러게 그렇게 이혼에 큰 소리를 치더니 역시 본인이 뿌리는 거 거두는 거지 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어요. 이제 홀로 덩그러니 남은 시어머니 걱정에 저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하였고 제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묻지 않자 시누이와 시동생이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언니가 아니면 우리 엄마 누가 모셔요. 혼자 저렇게 계시는데 그냥 가게 일하면서 엄마 좀 들여다봐 주세요. 아니요 고모,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도 저라면 굉장히 싫으실 건데 저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엄마야, 괜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이 한 게 있으니 언니가 못 이기는 척 다시 엄마 좀 케어해주면 안 될까요? 고모, 전 어머님 자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삼남매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왜 모시나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언니 말이라면 싫은 듯해도 잘 듣잖아요. 제 인생 더 이상 무진 소리 들어가며 살고 싶지 않아요, 고모. 저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죠? 더 이상 부탁하지 마세요. 제 말에 남편도 많은 생각을 하더니 결국엔 중대 발표를 했고 어머님은 크게 노하셨어요. 뭐? 날 요양원에 넣는다고?
그럼 어떡해요? 막내는 시집가서 멀리 있고 둘째는 빚 갚아야 해서 지방 내려간다는데. 그럼 네 처는 뭐하고? 엄마가 그동안 제 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소원대로 다신 얼굴도 안 비춘대요. 언젠간 이 사단 낼 줄 알았지. 걘 어쩜 애가 그렇게 못났니? 어머니도 제발 반성 좀 하세요. 끝까지 본인 잘못을 모르는 시어머니였고, 그렇게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요양원으로 가셨답니다.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이로써 이 관계를 다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저를 많이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찾네. 나를? 왜? 또 분풀이 상대 찾으시나 보지? 동서한텐 그렇게 당해놓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나한테만 그러신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 얘기를 많이 하신대.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내 욕이나 한 바가지 하실 테지. 아직까진 어머님 뵙고 싶지 않아. 그래,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알겠어. 간혹 어머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얘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였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막말을 하신 시어머니였기에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시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그제서야 요양원에 갔어요. 며느님을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조금 몸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여기서 더 악화되셨어요. 요양보호사 말이 어머님은 처음부터 많이 안 좋으셨다고 했고 절 많이 찾으셨다고 했어요. 절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보기도 싫은 며느리인데. 이제 왔냐? 왔으니 됐다. 무슨 할 말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쾌차하셔서 독한 말 하셔야죠. 어머님은 제 말에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저 저를 보시고 됐다고만 하셨고 그날 그렇게 잠이 드셨어요. 생각보다 싱거운 말씀에 의아했지만 저 역시 시어머님을 뵙고 나니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게에 출근하려고 하니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가시려고 절 보자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많이 찾으셨고 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요양보호사님 말에 의하면 어머님은 밥 먹듯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늘 제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면목이 없어서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어머님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참 슬펐어요. 어머님은 요양보호사님을 친구 삼아 저와 있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해주며 본인이 너무 나빴었다고 반성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 내 앞에서 못했나 싶은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드린 게 허망하였죠.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만 울어. 그냥 너무 허무해서. 어머님 미웠지만 그래도 꼭 직접 듣고 싶었는데. 많이 후회하셨을 거고 당신한테 진짜 미안하셨을 거야. 아마 진심만을 말하는 양반이니까. 언니, 내가 다 미안해요. 우리 엄마 독한 사람인 거 알면서 언니한테 맡겨만 두고.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도 잘한 거 없어요. 그래도 언니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에서 울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답니다.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단 그저 아쉬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집에 유품을 정리하던 때 이미 본인의 상태를 아신 듯 적어놓은 것들을 보았죠. 그것은 어머님의 마지막 남은 이 집을 제 앞으로 해놓으시겠다는 유언장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미안했다 며느라 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았고 그때 참 많이도 울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거였으면 좀 더 잘해주지. 왜 이렇게 모질게 굴었나 싶은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때 저와 많이 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옛날 분이라 방법을 모르셨고 저 역시 더욱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유언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다행히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셨고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 줄 시댁 식구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 집을 저에게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아마 본인 자식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제 앞으로 해놓으신 것 같았죠. 독하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신 어머님이셨기에 다른 시댁 식구들은 참 모나지 않고 저를 많이도 이해해 주었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슴에 한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사과를 받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환갑이 다 되는 나이까지 살아보니 인생 참 별거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텐 아낌없이 사랑을, 그리고 질투와 시기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많이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도 하여 손녀까지 있는데 전체 며느리한테 식구처럼 다가가고 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지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며느리를 통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같이 눈 내리는 밤이면 시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머님도 좋은 곳 가셔서 잘 지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과거였지만 지금은 추억이 되었네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후회 없는 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